그 행정법 관계라는 건 행정과 관련된 우리가 사법이 아니라 공법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내용이라 그러면 어떤 권리하고 어떤 의무가 이렇게 법적으로 맺어지게 되는지 그게 행정법 관계의 내용이다. 자, 여기는 말을 어때요? 그냥 행정법 관계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행정법 관계를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게 파고들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자, 개설에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관계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예, 우리 사법관계는 물건을 사고 팔 때 100만 원 받고 싶으면 100만 원 받고 돈은 미리 받고 물건을 나중에 줘도 되고요. 그거는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그게 사적 자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정법 관계는 세금을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누구는 1000만 원 때리고 누구는 500만 원 때리고 이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행정법 관계에서는 실정법상 행정 주체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그렇죠? 국가는 일방적으로 돈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군대 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국가의 또는 자치단체 이런 행정 주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 그렇죠? 자, 뭔가 좀 다르다, 사적 자치하고는. 이해가 가시죠? 사적 자치는 대등한 사람들끼리 물건 사고 팔고 집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이런 관계예요. 근데 이제 우리 행정법 관계는 국가가 항상 위에 있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국가가 국민을 일방적으로 뭐 하라 이렇게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행정법 관계에서 권리 의무를 우리는 이제 공법적인 영역이니까 그냥 권리 의무라고 부르기보다는 공자를 붙여주는 거야. 공권 공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권 공의무는 이제 첫째, 국가는 국민에게 어떤 공권을 가질까? 그죠? 국가적 공권이다. 이 국가적 공권이란 말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제일 밑에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뭔가 규제할 수 있고 공기업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렇죠? 공용 부담 특권 동그라미. 공용 부담 특권이란 걸 국가는 가져요. 이건 뭐죠? 국가가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땅이 필요해. 그래서 땅을 요구할 107페이지야. 공용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다 이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청와대랑 세종시가 거의 다 파손 붕괴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부산으로 다 이주를 해 옵니다. 자, 어떤 공무원들이 뭔가 일을 할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건물이 하나 있으면 강제로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 뭐 그런 권리들이 공용부담 특권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 게 있다. 그죠? 조세를 부과할 권리, 공무를 관리할 권리, 군정권, 뭐 군인, 병력과 관련해서 군대 들어오게 할 권리 등등이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공용부담 특권만 이게 개인이 가지는 권리인지 국가가 가지는 권리인지 약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용부담 특권만 동그라미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는 뭐 하명하고 강제하고 등등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 국가적 공권의 특수성은 국가가 위에 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명령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고. 둘째 줄 끝에 공정력, 확정력 등의 효과가 부여된다. 공정력, 확정력은 우리가 나중에 행정행위를 배우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한계는 당연히 국가가 공권을 발동할 때 군대 들어오라고 할 때 지멋대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죠.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비대위 원칙 너무 심하게 뭐 할 수도 없고 뭐 등등. 그다음에 이런 국가적 공권을 발동했는데 잘못 부과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국민은 구제의 길로 나가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나중에 쟁송, 구제 이런 게 있을 거다. 자,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넘어가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개인적 공권이죠. 개인이 국가한테 어떤 권리를 가질까? 그렇죠? 개인적 공권이란 개념에 행정법상 법률 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 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법적인 힘을 말한다. 국가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자, 실천적 의미는 둘째 줄에 더 이상 객체가 아니다. 이제 개인은. 옛날에는 국가가 이제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냥 국가가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기라 그러면 기고.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국민이 우리 이제 주인이고
개인은 당연히 국가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시험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3번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공권, 개인이 국가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뭔가, 이게 개인적 공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말이 요구하고 이제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공권은 다른 말로 하면 법률상 이익이에요. 왜 그렇죠는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지 말고, 공권은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쟁송법을 배우면 우리가 95% 이상이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 그랬어요?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그랬잖아.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원고.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돼요. 원고 적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 원고가 될 수 있으려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야 돼. 자, 그러면 법률상 이익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공권하고 같다고 일단 생각해버리면 돼요, 그냥. 아, 법률상 이익이 곧 공권이구나. 왜 그렇게 되는 거지는 의문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어려워요, 그 부분은. 그래서, 법률상 이익은 그건 공권이다. 자, 따라서 법률상 이익의 반대말도 반사적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법적인 이익이 되는 게 있고 반사적 이익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사적 이익만 있으면 원고가 될 수 없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반사적 이익만 있어가지고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어떤 짜장면집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을도 바로 옆집에 짜장면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놈이 짜장면집 하다가 그 단무지나 이런 걸 약간 뭐 유통기한 지난 걸 쓰다가 식품위생과 공무원들이 마침 점검 나왔는데 단속에 걸린 거야. 그래서 얘가 1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은 어떨까, 지금? 요런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얘는 기분이 좋겠지, 그치? 좋을 거 아니야. 이제 경쟁사가 1개월 동안 문을 닫을 거니까 얘 매출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개월 영업정지를 구청장이 한 일주일 후에, 아, 내가 잘못 때렸다, 미안하다. 1개월 영업정지는 잘못 때린 거니까 취소해 줄게 라고 다시 날라왔어요. 이렇게 취소가 됐대. 그러면 이제 다시 갑은 어떻게 되지? 배가 아프지. 아, 영업정지 당했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영업정지가 취소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배가 아플 거 아니야. 왜 취소해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취소가 위법한 것 같아. 잘못 때린 것 같아. 그래서 갑이 영업정지를 취소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잘못 때린 거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 말이야. 자, 갑은 이 영업정지 취소로 인하여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 영업정지가 취소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었어요? 그냥 기분이 좋고 매출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영업정지가 취소돼 버리면 배가 아픈 거지. 물론 매출도 좀 줄어들긴 하겠지. 하지만 그거는 뭐 때문에? 그냥 영업정지가 법적으로 어떤 취소됐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지 어떤 법적인 이익이 침해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 우리 법원은 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고, 그렇죠? 이 영업정지 취소하고 너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다는 거죠. 그냥 배만 좀 아픈 거지 이걸 가지고 네가 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하면 아들이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줘. 엄마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근데 영업정지가 나온 거야.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누가 소를 제기해야 될까? 영업정지로 인하여 갑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거야. 공권이 침해되고 있는 거야. 영업의 자유 이런 게. 그래서 근데 임마가 소를 제기를 안 하는 거야. 아, 안 그래도 일하기 싫은데 잘 됐다 이러고 막 여행 가고 막 이래.
이 엄마가 보다 못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자, 엄마는 어떤 이익이 침해된 거죠? 뭔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게 아니라 아들한테 용돈 받는 그런 기회가 줄어든 거지. 이런 게 반사적 이익이란 말이야. 분명히 이익은 맞잖아요. 용돈 받고. 자, 이런 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 반사적 이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스스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저절로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이 개념이 이렇게 되지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공권을 배울 때는 자, 법률상 이익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다. 나중에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가 될 수 있대. 자, 따라서 반사적 이익과는 구별해야 된대. 여기가 2번이에요. 그래서 공권과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도 똑같은 말이고,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원고 적격과 반사적 이익, 이렇게 해도 이 말은 맞는 얘기다.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사적 이익이란 그냥 반사적으로 있게 되는 이익이에요. 이게 어떤 게 있는지는 몰라도 돼요. 그 밑에 이제 그런 표현을 써놨지만, 그냥 반사적 이익이란 게 있구나. 이번에 공권과 반사적 이익은 왜 구별해야 될까? 실익이 뭘까? 이 말이에요. 자, 첫째 줄, 밑에서 둘째 줄. 반사적 이익은 그 밑에 침해된 경우에도 행정쟁송 수단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 맞죠? 법률상 이익이 아니니까. 하지만 권리는, 공권은 침해됐을 때 원고가 될 수 있고 쟁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될 수 있느냐, 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구별이 나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기준은 나중에 이거 할 때 배우는데, 이거 할 때 배워요. 나중에 원고 적격할 때 배운다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기준은 둘째 줄에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호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사익보호성도 있는지, 그것만 줄만 꺼놓으세요. 나중에 원고 적격을 배우고 이 부분을 읽으면 같은 말이니까 그렇겠네라고 이해가 됩니다. 뒤에서 배울 거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별의 상대화. 자,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오늘날 공권은 확대화되어가고 있을까요? 축소되고 있을까? 공권은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점점 넓혀주고 하고 있는 거야. 공권이 확대화된단 말은 다른 말로 뭐야? 이게 점점 커져간단 말은 옛날에 반사적 이익으로 봤던 걸 점점 권리로 인정해 주더라.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을 쉽게 해주더라. 다른 말로 원고 적격을 넓혀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원고 적격 없다고 각하해버리던 것을 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확대되고 있더라. 자, 공권의 확대화 경향, 확대 경향만 동그라미 넣으시면 돼요. 나중에 원고 적격도 확대가 된다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고요. 그 밑에 판례를 보세요. 다 무슨 판례예요? 지금 공권을 배우고 있는데 제3자의 원고 적격에 관한 판례를 다 소개해놨어요. 왜? 공권은 곧 법률상 이익이고 원고 적격이니까. 왜 그렇죠? 묻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들은 다 원고 적격에 관한 판례들인 거야. 근데 이 판례들을 이해하려면 나중에 원고 적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넘깁니다. 나중에 원고 적격에도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 110페이지 참고에 공권과 법률상 이익은, 자, 둘째 줄 끝에 내용상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논문이 한 100편이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읽으면 더 헷갈려요. 그냥 공권은 법률상 이익이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개인적 공권은 그럼 언제 우리는 국가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생길까? 이거죠.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했죠. 자, 공권은 언제 생기느냐? 첫째, 설명했어요. 헌법상 기본권이 우리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자, 이 헌법상 기본권에 곧 공권이 되는 거다. 그렇죠? 헌법에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은 우리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신체의 자유가.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이런 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개인은 국가한테 내가 길을 가는데 경찰이 나를 강제로 경찰서로 좀 끌고 간대. 나를 데리고 간대요. 나 지금 중요한 약속 시간인데 그 길 가야 되는데 지금 강제로 나를 경찰이 끌고 간단 말이야. 어제 수배자하고 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대.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 끌려갈 필요 없죠. 왜? 나는 신체의 자유가 있으니까.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사람은 체포하거나 뭐 압수수색 이런 걸 못하게 돼 있다고. 신체의 자유야 그게. 영장 갖고 와라 나를 끌고 가려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왜? 헌법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국가한테 당연히 그걸 요구할 수 있다고. 이게 공권이에요. 근데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다 공권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었죠. 환경권. 우리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기본권에 따르면 내가 길을 가다가 서울역에 내렸어. 공기가 영 너무 안 좋아. 막 매연이 꽉 내 코를 막 싹 들어오는 거야. 당연히 국가한테 서울시를 상대로 왜 공기가 있다이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너희들은 침해하고 있다. 쾌적하게 빨리 만들어줘. 이런 걸 바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환경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아름다운 권리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근데 이런 권리들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공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언제 그런 공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법률로 한 단계 더 밑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거만으로는 부족해요. 자, 그래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몇 ppm 이상이 되면 국가는 교통을 통제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공장에 대해서 공단에 어떤 조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든지. 자,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넘은 거야, 지금, 객관적으로. 그러면 개인은 국가한테 뭘 요구한다? 야, 1 ppm 넘으면 조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공장 가동을 하루 정도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우리는 아직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중국 베이징은 워낙 공기가 더럽잖아요. 앞이 안 보일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아예 강제로 그런 중지 명령도 내려요. 공장 가동을 아예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베이징시 주변에는 예전에는 공장이 참 많았어요. 이걸 완전 바깥으로 다 이주시키고 이런 작업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게 다 이제 환경권은 있지만 물론 중국 같으면 이제 개별적인 그런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니까 개인도 국가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만 알면 되죠. 헌법상 기본권에 의하여 공권이 도출될 수는 있는데 모든 헌법상의 기본권이 다 공권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일부 환경권, 얘만 하나 기억해 놓으면 돼요. 환경권이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런 권리들은 바로 공권이 도출되는 건 아니더라. 요 말만. 시험은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에서 공권은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X라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의해서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랬죠. 법률에 의하여 공권. 그 다음에는 관습법. 관습법에 의해서도 공권은 성립될 수 있다 그랬죠. 관습법상 유수사용권 이런 거.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을 맺으면 공권이 성립될 수, 사법상 계약을 맺으면 사권이 생기는 거고요. 공법상 계약을 맺으면 공권리 공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공법상 계약을 맺고 국가에 서울시립 무용단을 뽑는다 그러길래 내가 지원을 해서 무용단은 계약을 맺고 무용단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서울시와 공법상 계약을 맺은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당연히 서울시를 상대로 뭘 요구할 수 있나요? 한 달 지났어요. 당연히 정해진 우리가 합의한 봉급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 공권은 단순한 기업에 취직한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공법상 계약이니까. 이런 건 공권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시험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관습법에 의해서 또는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는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 X. 그렇죠. 그것만 알면 돼.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의한 공권이죠. 아까 대기환경보전법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국가는 그 대기환경보전법에 뭘 하라고 돼 있었어요? 몇 ppm 이상이 되면 조업 중지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는 발하여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이런 걸 강행법규성이라 그래요. 법규에서 행정 주체에게 뭘 하고 있어야 돼?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법률에서. 법률에서 뭘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야 나는 국가한테 야, 법에 너 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해?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거다 이거죠. 근데 요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법에서 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으면 나는 무조건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법규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익보호성도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 법이 공익, 여러 사람의 이익만이 아니라 뭔가 개인들의 뭔가 이익도 뭔가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법에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갖춰야 비로소 개인은 국가한테 야, 법률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 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요걸 뭐라 그랬어요? 강행 법규성. 요거는 사익 보호성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 이 용어가 어려워요. 자꾸 쓰다 보면 익혀집니다. 강행 법규성 사익. 정확하게 말을 못 해도 돼요. 자, 여기까지 110페이지. 자, 개인적 공권은 1번 개설에서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서 직접 도출되는 공권도 있고, 그렇죠?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법령의 규정에서 도출되는 공권도 있으며, 그 외 공법상 계약과 관습법에 의해서도 그게 별표야. 공법상 계약과 관습법에 의해서도 공권은 성립될 수 있네, 그렇죠? 시험은 공법상 계약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는 공권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낸다고. 다음 2번.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의한 공권은 성립될 수 있다. 이거죠. 다만 동그라미 청구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자, 사회적 기본권 밑에는 환경권 이렇게 예를 써놓으세요. 환경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 뭔가 좀 약간 추상적인 권리라는 느낌이 되죠. 그걸 어떻게 청구한다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환경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자, 이런 경우에는 법률에서 절차나 내용 등을 확정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권리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 뒷부분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바로 구체적 공권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자, 결론은 뭐예요? 사회적 기본권 이런 거는 바로 공권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게 별표. 자, 다음 3번. 자, 셋째 줄. 공권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법률 규정에 의한 공권이다. 그냥 법률 규정에 의한 공권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판례는 뭐 알 권리,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 자, 이런 게 헌법에 있는 권리들인데 당연히 국민들은 이 헌법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국가한테. 정보 공개해라.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 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인정된다. 자, B급이에요. 이거는 틀리게 낼 수가 없는 권리들. 헌법에서 배우는 권리들이에요. 그런 걸 그냥 한번 읽어두면 돼. 다음 2번 뷸러의 공권 성립의 3요소론. 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되고 오른쪽에 2번에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강행법규는 첫째 줄 뒷부분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나 기타 행정 주체에게 뭔가 행위 의무를 부과할 것. 의무를 부과. 그것만 동그라미 되죠. 의무를 부과해야 돼.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돼. 자, 사익보호성은 뒷부분 그 해당 법규의 보호 목적이 공익실현뿐 아니라 사익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 사익보호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보호규범론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원고 적격에서 배우는 거야. 원고 적격. 갑자기 왜 원고 적격이 나왔죠? 공권은 곧 원고 적격이니까. 자, 공권은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요? 기본적인 것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말은 법률상 이익이 있으려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공권이 생기려면 이거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어떤 법률상 이익이 생기려면 똑같이 이거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같은 말이라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원고 적격이 되죠. 따라서 원고 적격 파트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원고가 될 수 있는 거야. 왜 그렇지가 신기하잖아. 그런 의문은 가지지 말라는 거야. 그냥 원고 적격하면 뭐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원고가 될 수 있으려면 강행법규성만 있으면 되지 사익보호성은 필요 없다. 이 정도는 X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이게 왜 그런지까지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자, 뭐 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사익보호성도 있어야 된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판례들은 다 원고 적격 판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고 적격에서 하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113페이지 소구 가능성의 존재. 자, 우리가 적어도 권리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때요? 국가한테 뭐가 요구할 수 있대요. 근데 내가 요구를 했는데 국가가 안 들어줘도 내가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걸 우리는 권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권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권리라면 뭐예요? 뭔가 뒷받침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구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침해됐을 때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서 국가한테 따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우리는 그걸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소구 가능성은 니은에 가보면 셋째 줄이에요. 헌법상 우리나라는 재판 청구권이 보장되고 있어요. 또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을 개괄주의 동그라미 또 나왔네. 통치행위에서 했던 말이죠. 다 된다는 거죠. 개괄. 나열되어 있는 게만 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억울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어요. 이미. 그런데 권리가 되려면 소구 가능성이 있어야 돼. 이미 열려 있는데 뭐하러 그 말을 또 해요. 그런 뜻인 거야. 따라서 이 세 번째 요건은 니은의 마지막 줄 독자적 의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게 별표예요. 따라서 이제는 세 번째 요건은 말을 안 해도 당연한 거야. 그래서 굳이 이걸 세 번째 요건으로 이게 있다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거야. 당연한데 뭐하러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예요. 시험은 3년 전에 나왔겠네. 최근에 현대에도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소구 가능성은 독자적 의의를 인정해야 한다. 뭐 이런. 인정할 수 있다. 맞아요? 독자적 의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렇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고. 됐습니다. 다음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이런 게 있는데 시험에 이거는 헌법 얘기니까 몰라도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과 한계. 항상 이 특수성이란 말은 우리가 아직 여러분은 민법은 안 배웠지만 일반적인 사인들 사이의 권리하고 좀 다른 점 이런 거예요. 행정법은. 공권이라는 점에서 좀 다른 점 그게 특수성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돈을 받을 권리는 남한테 이전할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친구한테 돈 받을 권리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너 내 대신 네가 받아.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 게 있는데 나는 지금 이사를 가야 되니까 내 권리를 임마한테 넘겨줄 수가 있다고. 그걸 채권 양도라 그래요. 이전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 권리는. 사법상의 권리는. 우리가 전세 주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세를 내놨단 말이야. 전세를 줬어요. 내가 집을 팔 수 있죠. 팔면 내 집을 산 사람이 다시 임대인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임대할 권리, 차임을 받을 권리는 얘한테 넘어가는 거야. 이게 사법상에 있는 건 돈하고 관련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건인데 공권은 첫째 줄 끝에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일신 전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신 전속성이란 말은 그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 남한테 넘겨줄 수 없는 거. 일신 전속성을 가지는 권리가 많다.
그 대표적인 그래서 양도도 안 되고 상속등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 되는 것도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연금 청구권, 국가배상법 4조의 생명 신체의 침해에 대한 손배 청구권. 자, 그걸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나중에 국가배상법을 배우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 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진짜 이제 생계가 곤란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아주 극빈자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연금을 지급을 해요. 이건 왜 주죠? 자기 힘으로 지금 살아가기 힘드니까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권리를 남한테 넘겨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권리는 반드시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남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다른 채권자가 이 채권을 압류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받고 나서 받아가는 건 나중에 문제고,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게 해놨다고, 법으로. 그게 양도나 이전을 못하게 해놨다고요. 공무원들도 고생했으니까 연금 받을 권리는 반드시 공무원이 받아야 돼요. 그 연금 받을 권리를 남한테 넘길 수가 없어. 그런 게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있더라 이 말이죠. 다섯째 줄, 그러나 공권 중에도 채권적,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들도 분명히 있죠. 아까 제가 시립무용단으로 들어가면 봉급받을 권리 있죠. 이 봉급받을 권리는 당연히 남한테 넘길 수 있어요. 네가 받으라든지 압류될 수도 있고요. 여비 청구권 등등. 손실보상 청구권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되고 금지되는 경우가 많더라.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기가 제한되더라. 첫째 줄이요.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성질도 지닌다. 자, 우리가 투표할 권리도 사적인 권리는 아니잖아요. 투표권.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공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투표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권리인 동시에 투표할 의무도 맞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투표도 할 의무도 있는 거야. 따라서 포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에요. 일반적으로 공권은, 특히 속권은 포기하는 약정을 하면 무효입니다. 그거 하나 별표. 속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약을 할 때, 야, 내가 이런 계약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거야. 속권은 난 포기하겠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속권은. 이런 것들은 다 무효입니다. 무효다. 역시 당연히 넷째 줄. 그러나 역시 공권 중에도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그 밑에 포기가 인정된다. 그렇죠. 근데 돈 안 받을게 할 수 있어요. 손실보상 청구권 등. 근데 여러분 이제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에서 올해네, 나는 투표 안 할래. 그리고 다른데 어디 외국 여행 갔어요. 이 사람은 투표권을 포기한 거예요, 불행사한 거예요? 이런 건 불행사라 그래요. 포기를 안 그런다고. 투표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니은이에요. 공권의 포기는 불행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비대체성. 뭐만 하나 해놓으면 될까요? 투표권만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네. 투표를 남이 대신할 수 있나요? 그게 비대체성이에요. 그렇죠? 네가 대신 가서 좀 찍어라. 안 되죠? 공권보호의 특수성. 자, 이런 공법상의 권리가 침해되면 나중에 우리가 4편에서 배우는 쟁송제도, 손해전부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다더라. 나중에 배우면 알 것이고. 시효도 아직 안 배웠지만 사건에 비하여 당기입니다. 자, 5년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시효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한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확인 문제만 빨리. 옳지 않은 것은 공권은 양도, 상속 등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 들은 것 같아요. 2번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권 등과 같이 순수한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전이 허용됨이 보통이다. 내가 자동차 뭐 이런 여객 그 버스 회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팔 수 있죠. 이전된다 이 말이야. 3번 공권은 본인의 포기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포기될 수 있다. 이게 틀렸잖아. 투표권 포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답은 3번. 공권이라 할지라도 시효에 의하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따 배울 거고요. 5번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리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당연하죠.
막상 시험은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개인적 공권의 보호 및 확대. 자, 아까 법률상 이익, 다른 말로 공권은 뭐 어떻게 된다고? 확대화되어 가고 있다 그랬죠? 확대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죠? 1번만 동그라미 넣으면 돼요. 공물의 일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언제나 반사적 이익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시험은 공물의 일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항상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내겠죠. 그러면 X다 이거죠. 공물이 뭐야? 도로, 하천, 해변, 해운대 백사장 이런 게 공물이에요. 공적인 물건이에요. 자, 이런 공물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길이 있으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거고, 해변이 있으면 해변가를 산책할 수 있는 거고, 일반 사용할 권리다 이 말이야. 자, 이거는 항상 반사적 이익이다. 법적으로 뭔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길을 가는데 통행을 막아요. 너 자동차세 안 냈다며. 이 길 가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하고 내가 이거하고 뭔 상관인데 나는 내 갈 길 도로인데 왜 내가 이용을 못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권리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반사적 이익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 정도에 시험은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도로의 여섯째 줄, 도로에 접한 주민의 도로 사용은, 도로에 인접한 내가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 길에 내가 여기 가게를 하고 있다. 여기 인도예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상점을 하면 내가 상점에 물건을 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통 이 길에 이렇게 차가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보도블럭이 낮은 거 봤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 차를 세우고 물건을 싣고 나갈 수가 있죠.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른 더 많은 사용권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고양된 사용권을 가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보다 강화된 권리 세모.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요, 경찰 허가, 이건 다 원고 적격에서 배우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몰라도 됩니다. 자, 판례도 나중에 원고 적격에서 배우는 판례. 똑같은 판례들이 뒤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행정 절차상 참여권이라는 것도 많이 지금 인정되고 있고요. 공청회 같은 거 할 때 가서 내가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권리들이 인정이 됩니다. 역시 시험에서는 크게 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지 뭐 들어본 것 같다. 뭐 몰라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희한한 말이 나왔네요. 크게 동그라미만 해놓고 별표만 해놓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재량행위를 배워야 이해할 수 있는 권리예요. 쭉 넘어가서 119페이지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게 나왔네요. 뭔가 행정한테, 국가한테 개입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이런 거예요. 자, 역시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나중에 무죄청하고 같이 재량행위를 배우고 공부를 해야 돼.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121페이지 밑에 행정 절차에 참가할 권리. 아까 참여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122페이지 무죄청과 행개청 별표 2개 해놓고 아직 안 배웠잖아요. 이거 우리 뒤로 넘겨놨죠. 앞에. 네, 그 넘겨놔서 이따가 한 몇 번째 강의, 한 5번째 이후 강의에서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재량행위를 배워야 이해할 수 있게. 다시 돌아와서 할 거예요. 자, 됐습니다. 다음 공의무. 공의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의무라 하면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에 가해진 공법상의 구속을 말한다. 뭐 그런 거예요. 잘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뭐 하나만 한다면 3번의 특성의 1번. 공의무는 원칙적으로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고, 자,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아까 서울시 무용단으로 들어갔어요. 국가는 어떤 공의무가 있나요? 그 무용단원에 대해서. 봉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무도 당연히 이전 포기가 제한된다. 다 했던 말이잖아요.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공권 공의무의 승계는, 공권이나 아까 승계 조금은 했었죠. 2번에 사인의 공권 공의무의 승계 문제는 몰라도 되고, 오늘날에는 명문의 규정은 이제 또 몰라도 되겠네요. 2번에 법규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 법에서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냥 승계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행정법 공부하면서 법률에 의해서 뭐 되는 건 안 되는 게 없어요. 법으로 만들면 다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국민이 법률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만들었어요. 약속을. 그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지 않는 한 우리가 한 법률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서는 따질 거 없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첫째 줄, 오늘날은 권리 의무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렇죠? 어떤 공권은 이전이 되고 아까 어떤 공권은 이전이 안 됐잖아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런 게 뭐 시험에 뭐 얼마 나오겠어요?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1편은 좀 머릿속에 잡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옳고 그름만 판단하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그렇죠? 자꾸 듣다 보면 아 이게 O인지 X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만 공부해 두면 된다. 그렇게 답답해하지 마셔라. 답답한데 어떡하라고 그렇죠? 자, 조금 쉬었다가 7절 하죠.